이번 시간은 6차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면요. 기체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그 기체들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실험 탐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 볼까?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가 생기겠죠? 그랬는데 질소는 이렇게 풍선 하나, 수소는 이렇게 3개를 준비했네요. 질소 1부피, 수소 3부피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4부피만큼 생길까? 하고 물어봤네요.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화학 반응식을 배웠거든요. 질소는 N2 더하기 수소하고 반응을 했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겼어요. 그러면 N 앞에다 2배. 그럼 N은 2개씩 맞고 수소는 얘가 6개가 되어버리니까 앞에다 3. N 앞에는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정리해보면 질소는 부피가 1, 수소는 부피가 3, 암모니아는 부피가 2만큼 생기네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1808년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각의 기체 사이에 그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반드시 반응하는 애도 생성하는 애도 모두가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을 하거든요. 기체는 온도에 민감하고 압력에도 민감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확 증가해 버렸죠. 또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체들 가지고 하는 반응에서는 반드시 먼저 전제 조건,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응하는 기체하고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서 간단한 비율이 성립하는데 어머? 우리 그동안 배웠었던 거 일정 성분비 법칙 했을 때 무슨 비였죠? 그렇죠. 질량비였어요. 하지만 기체 반응의 법칙일 때는 부피라고 하는 비율이 성립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기체들이 반응할 때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동안 뭐 질량비 계속 얘기했는데 왜 얘는 부피비로 해요? 그냥 얘도 그냥 질량비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체는 어떨까요? 질량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기체의 질량을 재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부피비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배웠던 법칙 2가지 있었죠. 그거 정리하고 지금 새로운 원자설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돌턴의 원자설도 다 외웠어요. 오늘날 뭘 수정해야 되니까지 다 외웠는데 이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려다 보니 다소 좀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깊게는 아니지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 1722년 라부아지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후 질량이 같다.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변하지 않으니까 라고 배웠고, 2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1799년 프로스트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서는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험에서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구리 질량이 4라면 산소는 1, 산화구리는 질량 보존이 되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할 때는 1대8이라는 질량비로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생성물은 9 이렇게 되겠네요. 즉 4대1이라는 질량비, 1대8이라는 질량비로 만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은 1803년 돌턴의 원자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미 밝혀졌는데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원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원자설이 되겠습니다. 게이 리삭은 전기 불꽃으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켰어요. 수소 기체, 산소 기체를 반응을 시켰죠. 그런데 어느 한쪽 기체가 과하게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항상 수소하고 산소는 2대1이라고 하는 부피비로 만나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띠로리.
그 후 여러 가지 기체 반응의 실험을 반복한 결과를 근거로 1808년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돌턴이 말했던 원자설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돌턴의 원자설, 원자 모형을 가지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원자가 쪼개지는 모순이 발견됐대요. 돌턴이 말했어요. 원자는 가장 기본이라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게일 이삭이 실험했었던 기체 반응의 법칙을 가지고 원자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원자가 깨져 버렸대요. 기체 반응 법칙의 데이터는 이 사람이 실험했을 때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반응했다고 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면 수소가 2대1이니까 수소가 2부피, 산소가 1부피. 그러면 수증기가 2부피가 생겼거든요. 이걸 가지고 원자 모형을 설명한다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들어갔을 때 수증기가 2개가 생겼어요. 2부피, 1부피, 2부피. 그러면 수소는 하나씩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산소예요. 산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증기 안에다 산소를 넣어주려다 보면 그렇죠. 산소를 쪼개야만 하는 거예요. 반쪽씩. 근데 돌턴이 뭐라고 얘기했어? 먼저 안 쪼개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떡하지? 기체 반응 법칙 실험했을 때 반드시 수소가 2부피 들어가고 산소가 1부피 들어가서 전기 불꽃 빠지직 해주면 수증기가, 기체죠. 수증기가 2부피가 생겼거든요. 2대 1대 2. 이 법칙, 이 실험 결과는 정확한 건데 그거 가지고 원자설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원자가 쪼개진 거야. 이를 어쩌지? 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름하여 아보가드로였다. 이 사람은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돌턴이 말했던 원자설에서 원자도 깨지지 않고 게일 이삭이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 2부피가 생긴다는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성립을 하게끔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내용인 즉슨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 갖고 실험하니까 온도 압력 같게 해주고 이게 중요하네. 기체 종류 상관없어요. 모든 기체는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하는데 그 입자가 이름하여 분자라는 거죠. 원자가 아니라 분자였다는 겁니다. 분자설은요. 돌턴의 원자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림 보니까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가 반응하면 수증기 2부피가 생기는 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가 보아하니 혼자가 아니라 둘 분자가 들어가 있네요. 원자가 깨지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후에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은요. 실험적으로 확인이 돼서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체 반응의 법칙 정리하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만약에 새로운 기체를 생성한다고 한다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비가 된다? 부피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일단 N2가 뭘까요? 그렇죠. 질소. 질소가 한 분자. 앞에 숫자 1이 있네요. 생략.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둘, 셋. 세 분자. 반응을 하면 하나, 셋인데 4개가 아니라 암모니아는 2개만 생기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부피비는 지금 우리 화학반응식 했었을 때 화학반응식의 개수비가 부피비고 입자수비다 라고 배웠거든요. 여기 앞에는 1이 생략된 거예요. 부피비는 개수를 그냥 세도 돼요. 요거 1개, 요거 3개, 이거 2개. 그래서 1대 3대 2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화학반응식 앞에 있는 개수 1, 개수 3, 개수 2 어떨까요?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적은 거는 개수비가 되거든요. 개수비도 1대 3대 2가 되네요. 아, 개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갱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고 했으니까 N2니까 이렇게 결합되면 되겠네요. 수소는 더 작아야 되는데 2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안에다가 H는 안 쓸게요. 작으니까. 그 다음 NH3 2개면 여기 N 하나씩 들어가고 H가 총 6개니까 하나, 둘, 3개씩.
하나, 둘, 세 개씩 붙으면 되겠습니다. 분자 상태로 들어가 있고 1대 3대 2 부피비, 1대 3대 2 계수비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부피비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 한 번 더.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의 부피비로 만납니다. 이 부피비를 모르겠으면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서 앞에 있는 계수비가 곧 부피비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설명을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비입니다. 부피비라고 했으니까 요거 깍두기 개수 세보면 되겠네요. H2가 수소인데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기체 반응이니까 수증기라고 해야지 이거 물이라고 안 돼요. H2O. 선생님 물 아니에요? 기체 반응이라고 했잖아. 부피비잖아. 깍두기 부피가 나왔잖아. 수증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비는 그냥 이렇게 개수를 세도 되지만 화학 반응식 볼게요. H2 수소예요. 수소 앞에 2. 요거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 계수비 이렇게 써줄까요? 계수비 2. 산소 앞에 숫자 없으니까 1. 수증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 계수비는 2대 1대 2. 아니면 그림처럼 깍두기 개수 부피 그냥 세면 돼요. 2대 1대 2. 그래서 부피비는 2대 1대 2. 계수비도 2대 1대 2. 굳이 알갱이 그림 그리겠다고 하면 H2 분자 들어가고 5는 산소니까 좀 더 크게 이렇게 여기가 5가 되네요. H2O는 5 하나씩 쪼그려지고 그 다음에 HH 양 사이드에 붙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하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수소, 산소, 수증기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습니다. 한 번 더. 수소, 산소, 수증기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습니다. 화학 반응식 써서 계수비를 구한 다음에 그게 부피비다 말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비와 계수비와 분자수비는 같으니까요. 교과서 35쪽의 탐구입니다. 수증기가 생성될 때 수증기가 생성되는 기체네요. 반응하는 기체 사이, 반응하는 기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되겠네요. 실험장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번입니다. 순서. 주사기 안에다가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러주면 이렇게 피스톤이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주입된 기체가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꼭지 2번 막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3번 여기 점화기가 있고 빨간색 버튼이 있죠. 점화기를 딸깍딸깍 누르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모여있던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기체가 반응하면요. 펑 소리가 나면서 피스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실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정리하고 갈게요. 수소기체는요. 열로부터 굉장히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취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장치에 기체를 일정량 이상 넣지 않아야 합니다. 점화기를 누르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 반응하고 수증기가 생기지만 바로 액화돼서 물로 변하게 됩니다. 탐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이 1, 2, 3, 4. 반응 전에 수소기체, 산소기체 반응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하고 누가 남았니? 남았으면 얼마 남았니를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실험 보겠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수소 10, 산소 5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남는 게 없이 다 썼대요. 그럼 반응한 게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수소는 10이 다 반응했고 산소는 5만 반응한 거네요. 반응한 기체 부피비 수소 대 산소, 수소가 10, 산소가 5. 몇 대 몇? 약분하면 2대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소 10, 산소 10 반응을 했더니 반응 후에 산소가 5가 남았대요. 그러면 산소 10 넣어줬는데 5가 남았다는 것은 실제 산소가 반응한 건 5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소는 10 그대로, 산소는 10이나 넣어줬는데 5밖에 반응을 안 했대요. 그래서 비율은 똑같이 2대 1이네요. 세 번째 실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소 20, 산소 5를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수소가 10이 남았대요. 요거 10밖에 안 썼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수소는 20이나 넣어줬지만 실제 반응하는 건 10이었고 산소는 그대로 5가 반응했네요. 10대 5니까 2대 1. 마지막 수소 20,
산소 10, 남는 게 없어요. 다 반응했어요. 얘는 22, 얘는 12. 다 반응한 거예요. 20대 10 약분하면 2대 1. 결론을 내리면 자, 반응한 기체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길 때 수소 부피가 2일 때 산소는 1이라면 수증기는 2만큼 부피비로 만나고 생긴다라는 얘기죠. 수소, 산소, 수증기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는다는 결론입니다. 뭔 소리냐면 수소가 산소보다 항상 2배 많았다는 얘기예요. 부피비가. 우리 일정성분비 법칙 배웠었잖아요. 어느 하나가 많은 그 의미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여기 산소 많이 넣어주면 뭐해? 딱 정확히 수소의 반만 필요한데. 여기 수소 많이 넣어주면 뭐해? 산소가 오면 얘는 10밖에 안 필요한데. 어느 하나가 많은 건 의미 없다. 왜냐면 수소와 산소는 항상 2대 1의 부피비로 만나기 때문이다. 교과서 35쪽 정리하기입니다.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사이의 부피 관계를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는 그렇죠.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합니다. 2대 1.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다는 건 기체들이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각 기체의 땡땡 사이, 그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수비가 무슨 비일까요? 그렇죠. 부피비가 되겠죠. 2번 문제. 수증기가 생성될 때 수소, 산소, 수증기 사이의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3번입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CH4 25리터가 완전히 연소했대요.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한 거예요. O2. 이때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메테인 기체, 연소할 때 달라붙는 산소도 기체, 이산화탄소도 기체. 기체하고 실험했구나. 온도, 압력, 반응 전후가 같다. 온도와 압력을 맞춰주고 실험했다는 이야기네요. 먼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메테인 CH4, 연소니까 산소가 결합해 O2, 연소 생성물 CO2와 H2O가 생기죠. 앞에 숫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O2 앞에 2, H2O 앞에 2가 생기네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개수비를 써주면 CH4 앞에 개수가 1이었어요. O2 앞에 2였어요. 화살표. CO2 앞에 개수 1이었어요. H2O 앞에 개수 2였어요.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쓴 거 개수비거든요. 근데 개수비가 곧 기체에서 무슨 비하고 같아요? 부피비하고 같아요. 분자수비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기 때문에 부피비가 개수비니까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는 1대1이래요. 왜? 메테인 앞에 개수 1,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 1, CH4 개수가 1, 부피가 1, CO2 개수가 1, 부피도 1. CH4가 1, CO2가 1. 같은 비율이에요. 근데 CH4 메테인이 문제에서 이게 몇 리터 반응했어요? 25리터. 그러면 CO2도 1대1의 부피비이기 때문에 CO2도 역시 25리터가 생성되면 되겠네요. 한 번 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는 1대1이다. 왜? 개수비가 1대1이야. 메테인 25리터,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25리터 생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시간은 7차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